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10월 3일 개천절 휴일인데 오늘 휴일을 맞이해서 오늘도 증시 브리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에 이제 우리 시장이 열렸고 징검다리 휴일로 인해서 지금 퐁당퐁당 쉬고 있는데 이 쉬는 기간 동안 어떤 특별한 호재가 반영된다기보다는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크게 작용을 하면서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징검다리 연휴로 인해서 좀 이 악재에 대한 완충 효과를 지금 좀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이 조금은 더 줄을 이루었었던 이제 오늘 새벽 끝난 미 증시였는데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악재들, 최근에 존재했던 악재들과 함께 테슬라발 좀 악재라고 해야 되겠죠. 악재와 같은 소식이 나왔는데요. 일단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테슬라의 3분기 차량 인도량이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참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표현하기에 따라서 아이러니한 내용인데 사실 증가를 하긴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증가를 했는데 시장 기대치가 좀 높았던 것 같아요. 사실 6%대 증가를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퍼센티지는 맞췄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적은 숫자라고 해야 되나요? 46만 2,890대를 인도했다고 하는데 시장에서 월가에서 기대한 것은 46만 3,000대, 3,897대. 1,000대 가량의 차이? 큰 차이라고 생각을 시장이 받아들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지난 1월부터 합산 누적 인도량 자체는 전년 동기 대비 2% 정도 감소를 하기는 했는데 회복 중인 거죠. 그러니까 작년부터 전기차 업황은 내내 좋지 않았습니다. 에코프로의 주가를 보면 여실히 알 수 있는 게 작년 주가 최고치를 찍었을 때 리튬 가격이 사상 최고치였어요. 왜냐하면 전기차 수요가 그만큼 크게 증가를 하고 있었고 더 증가할 것이다라는 예상이었는데 사실 그게 고점이었죠. 그때부터 리튬 가격은 급락했고 왜냐면 이제 전기차 수요가 거기서 더 이상 퀀텀 점프를 할 수는 없거든요. 이 매 실적마다 퀀텀 점프를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에코프로의 주가도 그렇게 빠졌는데 그것은 먼저 전방 산업이 선행으로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 전기차 업황이 작년 여름을 고점으로 해서 쭉 하향을 하고 있었고요. 그게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올해 한 해 1월부터 합산 누적 인도량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 정도 감소한 상황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나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적용을 할 때에는 지금 어떻대? 안 좋대?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어떨 거야? 라는 부분이 더 중요한 겁니다. 반도체에서도 제가 이 부분을 누차 설명을 드렸죠. 이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이 관련 업종에 있는 사람들도 관련자들의 이런 또 전문가들의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면 모두의 의견이 한 방향을 향할 때는 그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 게 맞지만 대세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어요. 뭐냐면 2차전지 업황이 언제쯤 회복될 것이냐를 항상 이 설문을 하면은 대부분이 이제 내년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년 1분기를 얘기하는데 그 내년 1분기에 전기차 업황이 살아난다면요. 주가적인 반응은 올해 4분기부터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대체적인 시각이었고 지금 이제 어느덧 2024년 4분기가 왔습니다. 이 4분기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2차전지주들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들 좀 봐줘야 된다고 했죠. 물론 대세 흐름은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이대로 가겠지만 이제 여기서 세부적인 종목 싸움이 될 거예요. 기존의 2차전지 대장주인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형제주가 갈 것이냐 아니면은 다른 방면으로 어떠한 또 하나의 수혜 섹터가 생길 것이냐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될 겁니다. 사실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은 날아가고 있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이 날아가고 있는 것은 새로운 사업 영역에 진출했고 다른 에코프로 형제주들이나 2차전지 소재 관련주보다는 여실히 매물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소화하면서 지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2차전지 그리고 전기차 업황이 살아난다라는 대세 흐름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테슬라가 주가가 지금 3% 정도 급락을 했는데요. 테슬라 주가가 3% 급락을 한 것은 우리 시장에도 큰 영향을 주기는 할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큰 영향을 주겠죠.
이게 큰 영향을 주게 된다면 아마 전방 산업에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해서 이런 종목들에게 영향을 좀 더 줄 거예요. 시간 외에서는 그렇게 많이 빠지고 있지 않는 걸 보니까 테슬라 주가도 이번 한 번에 하락 이슈를 딛고서 이제 상승을 해준다면 좋은 눌림목 자리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테슬라 얘기로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시장에는 지금 테슬라에 대한 부분보다는 중동 리스크가 좀 더 크게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 공방전 빨리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지상군까지 투입하면서 베이루트를 공습을 했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 지상군 전사자가 발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거 좀 민감하게 받아들일 내용이죠. 지금 뭐 지상군이 투입돼서 이렇게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것, 지상군 교전이 일어나는 것, 현대전에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한다면 진짜 끝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 무력 충돌에 대한 우려가 그래서 또 확대되고 있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시장의 학습 효과입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시장 학습 효과로 인한 저점 테스트가 될지에 우리는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학습 효과라고 한다면 딱 1년 전입니다. 작년 이맘때에도 같은 중동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급락을 했었고, 그때는 이제 지금과 상황이 좀 달랐죠. 금리 인하, 그러니까 금리 인하 사이클이 뭐 시작되지도 않았고 계속해서 경기 침체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건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우려해 봐야 될 부분은 이거예요. 이스라엘 중동전, 중동 이 전쟁이 확전이 된다면 이게 미치는 영향은 인플레이션입니다. 중동의 백길이 막히기 때문에, 그리고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기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급증을 하게 될 텐데, 연준에서 지금 금리 인하 사이클을 시작을 했는데 이 인플레이션이 상승을 하게 되면 큰 타격을 받게 될 거예요.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미 동부 항만노조가 47년 만에 파업을 했습니다. 여기서 파업을 하게 되면 최대 10조의 경제적 타격이 전망이 된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1977년 이후 처음으로 이제 전면 파업에 돌입을 했다고 하는데, 인플레이션이 가중화될 것이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이 10조의 경제 타격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10조의 경제 타격 안에 인플레이션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악재로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는데, 빠르게 마무리가 되고 뭐 전부 다 악재가 좀 소멸되는 분위기가 좀 나와줘야 될 겁니다. 근데 뭐 지금 시장, 지금 상황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라는 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반기, 그러니까 4분기 장세가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 뭐 이런 걸 항상 물어본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항상 뭐 전문가들이 방송에 나와서 뭐 하락할 거다, 이제 끝났어, 4분기 보지도 마, 이런 얘기들을 하지는 않아요. 긍정적인 코멘트를 대부분 해주기 마련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상승이다, 밑도 끝도 없이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뭐 긍정적인 코멘트들을 해주고는 하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항상 합니다. 지수는 박스권이 돼 장세는 종목 장세.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활발하게 매매할 수 있는 장세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항상 해드리는데요. 지금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시장 상황, 그러니까 전반적인 시장의 대세 흐름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들은 악재들이 많아요. 중동 전쟁, 항만노조 47년 만에 파업, 그리고 뭐 주요 기술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줘야 이제 상승할 수 있는데 조정받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의 악재로 지금 남으면서 지수는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게 딱 막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미 증시의 흐름을 보게 되면, 미 증시는 지금 보합권에 계속 움직이면서 오늘 새벽에도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죠. 9월 27일 날 최고가를 한번 돌파를 했는데, 다우지수 기준으로 9월 27일 최고가 돌파 이후에 3일 동안 이제 보합권으로 조금 밀리고 있어요. 횡보하는 박스권 장세. 근데 미증시는 이제 올라가면서 박스권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매물 지지대를 형성할 수 있지만,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죠.
우리 시장은 이제 올라가면서 박스권을 치는 것이 아니고 내려온 상태에서 반등 구간에서 박스권을 치고 있기 때문에 매물대를 계속 소화를 하지 못하고 매물대에 갇혀서 좀 신음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올라온 이 자리도 이 자리 자체가 좀 매물대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자체를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굉장히 강한 거래량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 코스피 지수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현 상황에서 강력한 돌파를 하지 못하고 지금 계속해서 밑바닥을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코스피 지수에서 우리가 봐야 될 더욱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삼성전자가 상승을 해줘야 됩니다만은 지금 시장 환경이 삼성전자에 우호적이지가 않습니다. 반도체 업황 자체는 좋은데요, 미리 반영이 다 됐고 이제 더 좋아지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굳이 지금 상황에서 만들진 않을 거예요. 4분기도 진행이 거의 되는 중간에 나오면서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기대감을 형성하게끔 만들어주지 지금부터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기서 서서히 기대감으로 반등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이다. 뭐 긍정적인 점은 저점을 지금 높여가고 있다는 건데, 이게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려면 내일 요 코스피 지수는 저점을 깨면 안 되겠죠. 여기서의 코스피 저점은 2491포인트입니다. 여기를 이탈하면 조금 곤란한 모습, 애매한 모습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를 지켜주면서 반등을 하되 뭐 2700포인트까지 상승한다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입니다. 5% 이상의 상승인데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것은 좀 힘들더라도 뭐 한두 달 정도의 흐름으로 본다면 충분히 가능도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은 이렇게 박스를 쳐놓고 본다면 미증시의 박스는 상승하면서 매물 지지대로 활용되고, 우리 시장은 지금 이 박스권들이 매물 저항대로 지금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앞서서 봤던 대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더 가볍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보다는 돌파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최근에도 에코프로가 조금 올라오면서 코스닥 시장을 좀 코스피보다 강하게 끌고 올라왔는데요. 이번에도 좀 마찬가지의 흐름을 좀 기대를 해봅니다. 저점을 찍는 각도 자체가 다르죠. 지금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훨씬 상승해 주려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 흐름들은 2차전지 에코프로도 물론 맞지만 개별 종목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종목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활발한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이 바로 이러한 흐름들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종목들 흐름을 보면요, 제가 제 커뮤니티에서도 추천을 드리면서 강하게 우리가 수익을 봤었던 종목, 스튜디오 미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번 주 말고 지난주 주간 상승률 1위를 차지한 종목입니다. 전체 시장에서 지난주 주간 상승률 1위를 기록한 게 바로 9월 28일까지의 이 주간 상승률 1위를 기록한 종목이 바로 이 스튜디오 미르입니다. 이러한 종목들이 개별 이슈를 타고 있는데요. 사실 스튜디오 미르는 컨텐츠 관련주입니다. 근데 이 컨텐츠 관련주들은 사실 메타버스 관련주들이랑도 함께 움직이기도 했고요. 최근에 근데 메타버스 관련주가 또 움직였죠. 근데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움직인 이유는 메타에서 나온 스마트 글라스 때문에 이제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스튜디오 미르가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스튜디오 미르는 가지고 있는 재료, 최근에 상승했었던 재료가 애니메이션 영상 콘텐츠를 공동 기획하고 개발한다는 MOU를 체결을 했는데, 바로 일본의 토에이 애니메이션과 이제 글로벌 애니메이션 MOU를 체결을 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상승을 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요즘에 웹툰 시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으면서 국내 K 웹툰이 굉장히 시장이 커졌죠. 물론 이제 뉴욕에 상장한 네이버 웹툰이 생각보다 그렇게 뭐 큰 폭의 임팩트를 주진 못했어요, 사실. 왜냐면 올해 네이버 자체가 완전히 시장에서 묻혀버렸는데, 저는 이게 원래 올해 주가 반영이 됐어야 되는 것이 내년에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네이버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지 않아요. 지난해는 카카오가 안 좋았죠. 그러면서 카카오, 네이버 둘 다 2년 동안 내내 주가가 하락하면서 굉장히 안 좋은 시기를 보이고 있는데, 갈 때까지 갔고 올 때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주가가 다시 되돌리려고 하고 있죠.
야, 정말 어려운 종목인 게 분명합니다. 지난해에도 그랬고, 재작년부터죠, 어떻게 보면. 재작년, 그리고 지난해, 그리고 올해까지 이렇게 좋지 않은데, 카카오 역시 마찬가지. 와, 어떻게 이런, 우리나라에서 SNS가 아니죠. 이 포털 기업들, 또는 이제 통합 이커머스 기업이라고도 볼 수 있고,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IT 기업, 우리나라에서 AI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는 AI 이제 소프트웨어를 가장 선도할 수 있는 기업 두 기업이 이렇게 망가지니까 사실 우리나라 AI가 지금 발전을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두 회사가 해줘야 돼요. 네이버는 지금 클로버엑스가 나왔지만 상당히 떨어집니다. 더 이상 투자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려면 빨리 이들이 정상화가 돼야 됩니다. 실제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주가가 이래. 왜? 이건 사실 이미지 때문입니다. 이번에 야후제팬과의 문제도 있었고, 그러니까 라인 야후와의 문제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네이버가 이미지 훼손이 굉장히 심한 것 같은데 이제는 턴을 좀 하고 있죠. 최근에 4천억 가량의 자사주 소각 프로젝트까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좀 움직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스튜디오 미러와 같은 개별 종목들, 네이버나 카카오는 지수를 선도하는 종목들이고, 이런 스튜디오 미러와 같은 종목들은 이제 개별 테마성을 가진 종목들이잖아요. 지금은 이런 종목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이 종목을 정확하게 이날 제가 사인을 드리고요. 9월 27일이죠. 사실 첫 상한가는 여기서 나왔지만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상한가는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아무런 이슈가 없죠. 아무런 특징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 상한가를 만든 건 시장 수급,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고 있었던 그 어떠한 수급 세력이 이 상한가를 만들었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개인들이 뛰어들 만한 상한가가 아니라는 거죠. 장중에 쭉 치고 올라간다고 해서 발견해서도 굉장히 늦은 상황이 될 거고요. 특징주로 잡힐 땐 이미 뭐 20% 이상 상승을 할 때니까. 그래서 이럴 때가 아니고 그 다음날도 상당히 리스크가 좀 있는 상황. 근데 사실 27일 주가가 더 높죠. 그러나 이틀간의 주가 테스트가 있었기 때문에 지지력을 확인했고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9월 27일날 우리가 진입을 했고, 9월 27일 당일날 이제 두 번에 걸친 수익 쉐어를 하면서 남의 전량 소량으로 보유하자라고 했는데 어저께 이제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저께도 24%가량의 급등을 보였는데 소량이기 때문에 좀 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게 되면 컨텐츠까지 상승 영역이 확장이 됩니다. 메타버스가 활용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넓어요. 가상 증강 현실, XR을 적용받는 이 메타버스는요, 가상의 현실에선 뭐든지 이루어질 수가 있죠. 현실 세계와 똑같은. 그래서 영상 컨텐츠 부분도 다양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다양한 이 업종들 그리고 산업들이 전부 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게 메타버스인데, 역시 메타버스도 글로벌 경기 침체 그리고 금리 인상, 고금리 시대 이런 거 겪으면서 상당히 발전을 못했는데요. 이제는 좀 다른 시기가 된 거죠. 어쨌든 이 컨텐츠 관련주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잘 봐야 됩니다. 최근에 영화나 드라마 판을 보면은 올해만큼 흥행작이 별로 없는 시기도 없고요. 화제작이 없죠. 흥행작은 둘째치고. 그래서 지금 컨텐츠 산업이 굉장히 지금 암울해져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암울해져 있을 때 대항마, 그러니까 구원작 뭐라고 해야 되죠? 이 빈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웹툰, 그리고 웹툰을 비롯해서 여태까지 나왔었던 애니메이션, 이런 부분들입니다. 슬램덩크나 드래곤볼 뭐 이런 고전적인 만화들도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회자가 되면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대형 IP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히트작을 만들고 있는 또는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잘 보셔야 돼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컨텐츠 기업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스튜디오 미르를 여러분들한테 드렸는데 이건 순전히 차트를 보고 드린 거고요. 스튜디오 미르 이외에 제가 요즘 또 보고 있는 종목은, 지금 사실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메타의 스마트 글라스 오라이언 덕분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 컨텐츠 관련주들도 엮였는지 영향을 좀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하드웨어적인 측면의 관련주들도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부터 이
메타버스 관련주로 유심히 보고 있는 종목은 바로 MP입니다. 지금도 기술적으로 상당히 잘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MP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마찬가지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대부분은 이렇게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바닥을 만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히 바닥권에 있는데 MP 이외에 이제 가장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하는 종목은 자이언트 스텝이죠. 역시 비슷한 흐름인데 대장주는 넥스트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투자주의 경고가 들어갈 거예요. 지금 예고가 떴는데 경고가 들어갈 것 같아서 NP가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 근데 이 NP의 최대 주주가 위직 스튜디오거든요. 주가가 언제 1,000원대가 됐니? 정말 많이 내렸습니다. NP도 뭐 2,000원대이긴 한데 내일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NP를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일 장이 어떤 분위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내일 장세가 좀 흐드러진다면 흔들린다면 오히려 이런 개별 테마주들로 순간적인 강세 이름 나왔다가 밀리고 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얘기 드리고 싶은 종목이 또 하나가 있는 게 바로 이 변동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알맥이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분봉 상황을 보게 되면은 뭐 아주 난리부르스를 쳤죠. 이게 10%대의 움직임이에요. 35,000원에서 40,000원에 갔죠. 10%가 넘네요. 엄청난 변동폭, 상승 VI 갔다가 하락 VI 갔다가 굉장히 변동폭을 크게 가져갔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변동성 생각을 해야겠죠. 어제장도 좋지 않았잖아요. 내일장, 어제장이 뭐 생각보다는 괜찮았는데 결국에는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했죠. 내일 시장이 만약에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이게 된다면 이런 개별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산발적인 등락폭이 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알루미늄 관련주가 알맥인데요. 미국에서 알루미늄 압출제 반덤핑, 한국은 3.3%로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는데요. 상당히 우호적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미국에서는 지금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계속해서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산에 대해서 우호적인 지금 계속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소식이 나온 다음에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상승을 보였는데 어저께 나온 기사입니다. 이거 다 보셨을 거예요. 이 기사를 토대로 해서 PJ메탈 또 알맥 등등이 움직이고 있는데 알루코 등등 관련주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알맥이 가장 대장주입니다. 그래서 알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보게 되면은 자율주행 관련주입니다. 바로 라이콤이라는 종목이에요. 이거 제가 엄청난 수익을 올린 종목이죠. 5월달부터 우리 4월 말부터 매매했어요. 이날 샀습니다. 이날. 정확하게 4월 29일날 첫 번째 매수를 하기 시작해서 스튜디오 미르랑 비슷한 자리죠. 자리 자체를 좀 확대를 해보면 스튜디오 미르가 상승할 때랑 비슷한 자리였고 4월 30일날 매도하면서 우리가 이날 다시 들어갔어요. 5월 3일가량에 다시 들어간 다음에 5월 8일날 또 급등해서의 수익 실현을 봤고요. 그 다음에 추가 상승할 때 요 세 번의 상한가 자리, 두 번의 상한가 다음에 여기 또 한 번의 급등 자리인데 상한가 자리까지 터치했죠. 이 구간 모두 우리가 수익으로 가져갔었던 우리 효자 종목 중 하나가 바로 라이콤입니다. 최근에 어저께 다시 한번 상승했는데 안타까운 건 최근에도 저희는 들어갔어요. 매수에 들어간 다음에 다 매도를 했는데 매도한 다음에 이렇게 급등을 또 보여서 요 양봉을 못 먹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아쉬워할 게 없는 게 지금 보시면 여기 대량 거래를 지금 만들었죠. 앞선 상승 때보다 거래량들을 다 장악을 했는데 지금 이 상승 자리가요 매물대 자리를 기가 막히게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얘 추가 상승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저는 이 정도 거래량이면 매물 소화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윗꼬리가 길게 밀리진 않았잖아요. 그러면 더더욱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라이콤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2, 3일 정도 보면서 공략 자리를 다시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라이콤을 관련해서 다른 이제 이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테슬라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테슬라가 하루는 주가가 웃고 하루는 울고 그런 식으로 지금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 나온 테슬라에 대한 얘기는 차량 인도량이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안 좋은 얘기지만 또 다른 얘기는 머스크의 자율주행 거짓말 때문에 뭐 소송을 걸고 난리가 난 적이 있는데 이 소송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좀 사라졌다라는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말 그대로 자율주행이에요. 테슬라는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지만 전기차는 기존의 차량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탈 것이다라고 그랬죠. 새로운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그 새로운 기술력 중에 가장 핵심은 바로 자율주행이에요. 그래서 이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여기에 지금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자율주행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나오는 전기차에는 자율주행이 레벨 몇 단계이든 계속해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여러 종목들이 있죠. 지금부터도 늦지 않았어요.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잘 보셔야 될 겁니다. 자, 이 외에도 사실 제가 보고 있는 섹터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을 또 보고 있는데요. 지금 자율주행 메타버스 말씀드렸고, 비만 치료제 관련주는 아시죠? 이달 위고비가 국내 상륙을 합니다. 관련주들 흐름이 이제 끝물이 될 수는 있는데요. 그래 아직까지 몇 번째 파동이 남을 수 있으니까 좀 잘 보시고,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중국 이제 긴축 수혜 관련주로 진입을 하면서 좀 매매를 좀 해봤는데요. 이 부분도 중국 긴축 수혜 관련주들로 해서 좀 우리가 눈여겨볼 만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보면서 내일장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제가 오전장 장중 공개 방송을 하는데 오전 장중 공개 방송 때 또 더 자세한 설명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휴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휴일 브리핑을 좀 진행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조금 여유롭게 길게 좀 해드렸어요. 많은 얘기들을 지금 말을 빠르게 좀 한 것 같은데, 그만큼 지금 시장에 시장이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런 중요도보다는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근데 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부분들이 시장 자체를 대상승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박스에 갇혀놓게끔 만들어 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보다 시장에 대한 움직임에 대한 체크보다는 개별 종목들에 대한 체크를 더 우선적으로 하면서 종목 대응을 하자. 이 부분이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고요. 그만큼 또 시장에 이슈화가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제가 또 제 커뮤니티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리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휴일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